네, 일신제 정의림의 어떤 성략적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승노사 기정진 선생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외필과 특히 남녀 사이요. 특히 외필 논쟁이 이제 핵심이 되죠. 그래서 노사 기정진은 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말했을까? 하필이면 죽기 직전에 말했을까? 만약에 자신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 전에 자기 어떤 의견을 외필 같은 내용을 써서 말했으면 될 텐데 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을까? 만약 살아계실 때 자신의 어떤 주장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활발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또 왜 대곡 김석구, 이신재 정의림, 노백헌 정재의에만 보여줬을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 노사 산문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공유해서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왜 대곡 김석구하고 이신재 정의림, 노백헌 정재의에만 보여줬을까? 그리고 또 이 세 사람은 노사 산문은 왜 스승의 어떤 사유를 신뢰한다고 했을까? 이러한 질문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신재 정의림의 어떤 성략적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 사이는 46세 때 썼는데요.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사사로이 논의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필은 말년에 올고 조선가의 질문에 답하면서 쓴 글입니다. 영남 출신 조선가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의 음양동정, 기자의 비유사실을 지적해가지고 주기의 폐단을 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기정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질문들은 아마 태계학파 어떤 견해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정진은 자신이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생각을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조선가가 이의 이론에 관해서 묻자 마침내 외필을 작성했습니다. 즉 외필이라는 것은 조선가의 물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기정진이 평생토록 고민했던 것을 죽기 직전에 단호하게 썼던 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외필을 노자 산문에 보여줬는데 기정진은 죽기 직전에 노자 산문에게 정의림, 김석구, 정적에게 외필과 남랑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원컨대 독실하게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정의림 입장에서 본다면 이의 이론을 당시 상황에 맞게 기정진은 어떤 사회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어떤 학문적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학문적 사유에 대한 타자와 거리를 두었던 기정진은 왜 세 제자에게만 이렇게 보여줬을까? 아마도 기정진은 자신의 이론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조선가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외피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정의림 또한 이러한 점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집이 간행되는데 노사집은 키우만을 중심으로 1883년 초간본과 1898년 중간본이 완전될 때부터 이미 다른 학파들에게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쟁은 1901년 영남과 호남의 어떤 기정진 문인들, 노사학파들이 신안정사에서 문집을 목방본으로 간행을 할 때 그때는 관심의 대상이 넘어서 가지고 편지를 통해 가지고 격렬한 비난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영남 지역 어떤 노론에 속하는 곤봉이 최동민들의 어떤 무리들이 노사집 회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곤봉이는 외필 약변을 써가지고 이의 전통 일을 옹호하고 기정진의 외필이
율곡 정서를 보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비판을 강합니다. 근데 기정진의 어떤 이는 시키는 권한, 조정하는 힘이 있는 이입니다. 근데 이 일이는 스스로 준동하고 스스로 조작하지 않는 원리로서의 일입니다. 원리로서. 즉 이것은 이와 기정진의 입장을 소위원과 사지연의 관점에서 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가 원리로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키는, 주재하는 것으로 있는 것인가 이를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곰봉이는 편지를 보냅니다. 기후학파의 종주인 연재, 송병선과 기후학파의 실세, 당시 실세인 간제, 전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기정진의 학설이 후학을 어긋나게 하고 성현의 정론을 배척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성현의 정론이라는 것은 주자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떤 기자의 비유사지겠죠. 그런 어떤 정론을 배척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정진의 이론의 잘못된 점을 어떤 확인하고, 특히 이제 곰봉이가요, 기정진의 어떤 잘못된 이론을 확인하고 변론하여 어떤 노사집 간행을 막아달라고 적극 요청합니다. 그래서 손병선하고 전우에게 노사집 간행을 진안정서에서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의림 또한 연재 송병선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정의림 편지에는 기정진이 살아계실 때 이 일을 주기론자로 보는 견해를 반대했습니다. 주기론자를 안 보고 주기론자 같단 말이죠. 조광조, 이황, 성원, 이의 도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중심 맥락을 조광조, 이황, 성호, 이의로 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봉이와 지동이 비판한 것은 기자의와 비유사지의 두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까지 외필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병 선생님이 답장해 왔습니다. 당시 곰봉이의 노론과 정의림을 비롯한 노사학파가 기호학파의 어떤 종주인 송병 선생에게 서로 입장을 전달했는데 송병 선생은 결국 경상도 노론 입장을 옹호하면서 기정진 제자들에게 외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을 당부합니다. 그 결과 외필에 대한 논란은 곰봉이 정의림에 의해 경상도에서 전라도, 충청도로 확산했으며 기호학파의 학술 논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림은 바로 무인들에게 위와 같은 어떤 통문과 전문은 어떤 스승의 이론, 전문을 통해서 스승의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무인들의 어떤 결집을 촉구합니다. 여기에서 정의림은 이의 이론과 기정진의 이론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산문들을 학문적 동요를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상강의와 같은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정의림은 기정진이 멀리는 선진유학의 공명과 신유학의 정주를 숭상하고 가까이는 동양의 여러 효인들을 본받았는데 특히 이의 이론에 대해서는 더욱 절실하게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후 간제 전후가 기정진의 어떤 남랑 사이와 예필을 반박하기 위해서 1902년에 남랑 사이 구목하고 외필변을 지어서 비판을 가합니다. 이것은 초기에 편지를 통한 단순한 감정적인 주장을 벗어나가지고 학문적 논쟁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림은 60세 때 1904년에 전후 비판에 대해 재비판을 하면서 변전후 소저 노사선생 남랑사이 기의와 변전후 소저 노사선생 외필변을 지었습니다. 전후는 기정진의 이론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고 정의림 또한 전후 비판을 기정진 입장에서 조목조목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상호 합일점 찾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유학사의 마지막 논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림의 어떤 제자들의 어떤 변론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일학 같은 경우는 남낭 사이에 기읍변을 지었고, 홍철호는 외필 변변을 지었고, 남낭 사이에 기읍변을 지었고, 남낭 사이에 기읍 추록변을 지었습니다. 양해갑은 외필변 후변을 짓게 됐죠. 논쟁의 기본 입장은 기후학과 내부 논쟁인데요. 기후학과 내부의 논쟁은 기정진의 학설이 이 일을 옹호하는가 아니면 이 일을 비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의립은 옹호하면서 수정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주자가 정자의 학설을 보충한 것이나 율곡이 퇴계의 사실론을 따르지 않고 변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의립은 기본적으로 기정진과 이의 이론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의와 기정진, 정의립의 학문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율곡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율곡에 있어서 리는 형체도 없고 함이 없는 것이며 기는 형체가 있고 함이 있는 것이다. 즉 바라는 것은 기이고 바라게 하는 것은 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흙이나 나무 같은 재료인 기가 필요하고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인 리, 소인으로서 리, 설계도인 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리는 형체가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는 이통 규격서를 주장하게 되고요. 리는 무의이고 기는 유의이기 때문에 기가 발하여 리가 탄다, 기발, 이승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리와 기는 선우도 없고 이합도 없기 때문에 이와 기가 오묘하게 합한다는 이기묘합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율곡이 고민한 것은 흙과 나무, 설계도만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곡은 집의 설계도인 리와 집을 짓는 재료인 기를 조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할 인간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도체는 작용이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이 있다고 보고서 논의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어도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있는 홍도 비도홍인을 하는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율곡의 리와 기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율곡은 국리의 공부를 통한 수양론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림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정의림은 조선가의 진문 이후 노사가 외피를 지었는데 그를 신뢰하면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율곡이 양이 움직이고 음이 고요한 것은 기의 기틀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평소에 이해 못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곡에서 정의림도 노사선생이 대답하기를 고요함이란 의미인데 고요하게 하는 것은 니이다. 움직이는 것은 양인데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니이다. 율곡이 말한 것은 단지 유행의 한 측면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주기론자들은 대개 여기에서 발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기자의 비유 사진은 유행하는 측면에서만 유행하는 방식이지 그 현상 뒤에는 주제하고 시키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동정은 천명이 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율곡은 리가 함이 없기 때문에 리와 기를 작동시키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사람이 필요했다면 기정진은 강력하게 시키고 주재할 수 있는 리를 설정하여 기의 세계를 통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또 묻자 노사가 대답합니다. 당시 많은 기후학파가 비판했던 음양동정은 기틀이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따로 시키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한 구절에 대해서는 약간 합치되지 못한 점이 있으니 글자 그대로 보지 말고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주문합니다. 8간에서 보란 말이죠. 이것은
율곡이 유행의 측면만을 설명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키는 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세 주기론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태교학파가 율곡학파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의림은 해명합니다. 기정진이 남남사회와 대표를 지어 이의 이론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단순히 앞 표현을 업신여겨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설의 잘못된 개성점을 지적하고 율곡이 미처 발명하지 못한 이론을 보완했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론의 어떤 변화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시대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 이의 이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정의림은 당시 기후학파 내부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정진의 이론과 이의 이론이 일치한다고 주장했을까요? 정의림은 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정진의 사회 방식을 받아들여 국가적 위상을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이론적 근거인 리를 바르고 올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림의 리와 기는 어떤 것일까요? 리가 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군자가 신하를 통솔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통솔하고 남편이 부인을 통솔하는 것과 같다. 기가 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신하가 군주 자리를 빼앗고 자식이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아내가 남편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리와 기는 일체를 이루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리주고 리가 주가 되고 기가 하인이 되는 관계로 놓여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럼 정의림의 심성론은 어떤 측면에 있냐? 기정진의 이기론을 옹호한 정의림은 주기론 정면을 보여줍니다. 심성론에서요. 리의 주제적 의미를 심성론에서 리로서 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윤리적 실천 주체의 측면에서 시임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시임은 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으로 이기 묘합으로 인해 주제의 측면을 갖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임은 즉 리기의 어떤 합일 묘합으로 봤습니다. 리를 시임을 리로 볼 것인가, 시임을 기로 볼 것인가, 시임을 이기 묘합으로 볼 것인가. 정의림은 시임은 이기 묘합으로 봤습니다. 시임을 현실적인 작용의 측면인 기와 현실적인 활동 주체인 근거이자 지향인 원리적인 측면인 리를 동시에 보습하여 체계화한 것입니다. 율곡의 심시기는 기의 작용의 측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태계의 측면에서 태계학파 측면에서는 비판한 측면이죠. 심시기 또한 기의 작용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림의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리가 기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은 소인이 군주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고 오랑캐가 화이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림은 이와 기의 관계를 당시의 시대상을 부각하기 어떤 이론 체계로 인식하면서 리에 더욱 절대적인 힘을 부여한 노사의 사유를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기의 문제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을 넘어서 현실 세계를 진단하는 측면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정의림은 조선왕조 500년을 유지해왔던 이론적 체계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유학자로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림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거시적인 측면하고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세기 논쟁의 리필 논쟁의 발단하고 전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호남 성리학 논쟁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전후학 논쟁을 통해서요. 그리고 노사학파가
큰 연대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과학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또 살아서 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개성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노사학파가 미시적인 관점을 본다면 그 한 말 하순유와 그 중심축을 형성하여 어떤 많은 무인들을 배출해가지고 파순교육의 어떤 학문의 어떤 산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순의 유학 정신이 위정척사 정신으로부터 의병활동으로 또는 독립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의뿐만 아니라 한계도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부분이랄지 지역 사회의 어떤 영향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인물인데 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미진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노사학파뿐만 아니라 노사학파 어떤 형성하는 것들이 큰 현대를 넘으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측면이 어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맹, 정주, 퇴율, 노사, 일신제를 이제는 학문 어떤 전승 과정에서 일신제 정의림이 어떤 노사 학문을 믿고 따른 것은 상당히 좋았지만 나름 어떤 노사에 대해서 노사 학문을 어떤 넘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였으면 좋은데 딱 따르고 믿고 마지막까지 변론하는 데 그쳤다는 데서 좀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뛰어난 스승 앞에서 청출을 하면 되지 못했던 것 같은 것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신제 정의림을 살펴봤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시대, 조선이 멸망하는 마지막 어떤 그 1910년도까지 살았던 정의림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후학들이 더욱더 살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신제 정의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학문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의림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피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또 그 공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요. 많은 그 노사학파에 대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